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몇 분들이 주신 댓글에 추론을 해가지고 아마 세계 여행을 하면은 경비가 대단히 많이 들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미국에 입국한 지가 한 2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지출 경비를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11월 말이니까 다 꺼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늘은 이제 저의 미국에 들어와서 그 경비, 생활 경비, 금전 출납장을 한번 여러분께 열어보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약간 개인적인 좀 꺼려하는 금전적인 좀 내용도 좀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그동안의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소견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서 혹시 좀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참조만 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LA에 계시는 그 여성 유튜버께서 이제 공개하신 자신의 이제 가계부 내역을 한번 제가 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 생활에 어느 정도 이렇게 경비가 드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이제 이분은 LA 오렌지 카운티에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계시는 분인 거를 참조를 하시고 제가 한번 미국의 생활비에 대해서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집을 이제 30년 거치로 뭐라 그럴까요? 모게지, 그러니까 월부금을 내면서 30년 거치로 주택을 구입을 하셨고 아마 두 부부와 자녀 둘이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자세히 이제 이분이 밝히신 가계부 내역을 좀 뜯어보면요. 연봉이 10만 달러,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1,300을 곱하면 한 1억 3천 정도 되고, 이제 미국의 풀타임, 40시간 일하는 걸로 기준했을 때 아마 시급이 한 50달러 정도 수준이면은 연봉이 한 10만 달러, 1억 3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또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금이 2만 달러, 약 한 20%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니까 또 세금도 좀 세고, 또 연방정부에서 뜯어가는 게 한 10%는 돼요. 그러니 문제는 이제 메디컬하고, 그 다음에 이제 SSA라고 뭡니까? 소셜 시큐리티. 그래서 우리나라만 연금이죠. 연금을 뜯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10만 불 연봉이면은 한 3분의 1, 한 32% 정도 뜯어가지 않을까, 총액이 그렇게 되는데, 세금이 한 20% 정도 그렇게 하셨네. 어쨌든 간에.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받게 되면은 한 세후에 한 8만 달러 정도를 연봉을 받는 셈이 되죠. 그래서 이제 월 수입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한 6,666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게 이제 이분의 이제 실제 실수입이 되겠죠. 그냥 한번 뜯어봅시다. 자, 집 월세가 4,000불이다. 그러고 그러는데, 집 월세가 4,000불이면은, 우리가 이제 30년 거치라고 하고 12달 해서 한 30년 곱하기 12 곱하기 4,000불을 하면 한 150만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은 현재 LA 지역의 미디엄 프라이스, 그러니까 중간 가격이 약 한 150만 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얼추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서치를 해봤는데, LA 지역에서 투베드룸은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새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얼추 제가 봤을 때 투베드룸 같은 경우는 한 3,000달러 정도 렌트비가 되는 것 같으니까 월세 4,000불이면은 한 10년 이상 부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적정한 것 같고 이렇게 딴 분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또 차 할부금이 한 600불인데, 저 차 한 대 같진 않아. 아마 차가 2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월부금이, 차는 대개 4년 또는 5년 정도 이렇게, 월부금을 내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차 월급이 600이 나가는 거 보니까 차 2대, 한 대당 한 300불씩 한 4년 정도 납부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차 보험금이 500달러야. 야, 그러면 차 2대를 개전했을 때 한 달에 250불이면은, 싼 것 같은데. 비싼가? 아마 적정할 수도 있어. 하여튼 500불 잡고
근데 이제 주유비가 $500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적게 들은 것 같아. 왜냐면은 캘리포니아가 좀 비쌀 때는 $6가 넘어요. 평상시는 $5야. 그게 뭐냐, 4리터에. 계산을 하게 되면은 1리터에 한 거의 1,900원, 2,000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 주유비가 $500면 두 대를 하면 $250인데 주유비는 좀 적게 쓰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 통근하시는 거리가 짧을 수도 있지. 예, 장거리 안 뜨시고 LA는 워낙 넓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식비가 이제 2,000불을 쓰셨어. 2,000불 쓰셨는데 네 집이면, 네 명이면은 일주일에 한 500불 정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야, 요즘 물가에 비하면은 상당히 아껴 쓰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통신비가 이제 250불이야. 아마 이 통신비는 그 부부가 이제 따로 그 패밀리 플랜이라고 좀 있죠. 그래서 좀 이제 가족들끼리 모이면 좀 싸게는 하는데 통신비가 250불, 아마 휴대폰 한 3대 정도 쓰시지 않나. 애들 몇 살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 통신비 250불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인터넷이 이제 100불이야. 이제 인터넷에서 아마 케이블로 들어오게 되면은 80에서 100불 정도니까 거기 뭐 넷플릭스도 좀 들어오고 저것도 인터넷 비용도 한 100불 정도 월 나갈 것 같아요. 자, 유틸리티. 전기하고 가스가 200불이래. 근데 집에서 살게 되면은 이제 그 물값도 있고, 이제 쓰레기 또 청소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0불이면은 상당히 좀 저렴하게 쓰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이 이제 500불 정도 나가니까 뭐 이거는 이제 보험을 어떤 거를 들으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커버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 이제 미국에서도 메디컬 파트 D라고 그래가지고 대수술이 있을 때도 또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고, 또 아니면 또 개인 보험 들으셨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월 지출이 8,700불에 다 더하면은, 근데 이제 수입이 6,700불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생활을 가지고 매달 월 적자가 2,000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된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있다면은 뭐 문구비도 들어갈 거고, 또 애들이 또 쓰는 비용 있잖아요. 의류비도 들어갈 거고, 또 이제 식구들끼리 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간 피크닉을 간다든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기본적인 아이템만 지금 이렇게 열거가 됐는데 월 지출액이 8,700불이야. 그러면은 6,700불 벌으면 매달 2,000불 적자에다가 연봉 1억 3천을 벌어도 한 달에 한 260 내지 300만 원 최소한 정도는 까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에서 10만 불, 1억 3천을 벌어도 아이고, 이거 뭐 적자 인생이지. 자, 이게 현재 LA 뭐 물론 조금 저 중부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생활비가 적은 데도 있어요. 뭐 당연히 근데 인컴이 적고 시급도 적고, 그러니까 이게 얼추 이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이자 현실이에요. 이제 이분의 이제 이런 거 이제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제 또 이게 비교를 하려니까 뭐 다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네. 한번 이제 이 차에서 저는 한 평 살지 않습니까? 아마 이분들은 지금 집이 몇 평인지 모르겠어. 이제 그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제 주제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한 평짜리 말하자면 이제 쌤이 홈리스지. 완전한 그 길바닥에 대한 홈리스는 아니더라도 30cm 그 타이어 위에서 살고 있으니까 저도 뭐 거의 홈리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생활비를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수입부터 제가 써놓은 거가 수입부터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미국에서 이제 62세가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뭐 연금을 지금 받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제 내년까지 이제 70세 되는 때까지 이제 이걸 미뤄서 현재 제 이제 수입은 미국 연금은 이제 1,790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한 12년 반인가 이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받는 연금이 이제 112만 원.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한 이제 29만 원 정도 이제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기타 수입으로 뭐 약간의 그 뭡니까 렌트비 뭐죠 집 이렇게 세놓고 해서 한 90여만 원 해서 이제 이게 달러로 환산하면 한 3,600불 정도가 이제 고정 뭐 이렇게 매일 이제 쌓이는 이제 고정 수입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식비 보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오레곤주에 저소득층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푸드 스탬프를 받아요. 그런데 나이가 또 이게 65세가 넘으면은 이렇게 음식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 현금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바로 매달 1일 날 나오는데 이제 바로 현금화 시켜버리는 거지 그냥 확.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인근 동네에서 그릇 닦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75에 약 그냥 풀타임으로 이제 일을 해가지고 월 소득이 한 3,350불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사회보장 그러니까 연금으로 또 이제 한 240불 정도 빠져나가요. 이제 그러면은 내년쯤 되면은 또 1불이든 10불이든 뭐 50불이든 또 오르지. 오른 값을. 왜냐면 연금도 안 받고 있으니까 계속 늘어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으려고, 이제 시급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실제 소득은 한 3,100불 정도 돼요. 그게 이제 내년에 제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갈 거니까 이제 앞으로 한 이제 6개월 정도 더 이제 수입을 이제 임시 수입.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끝나고 한국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내년이면은 그 노인들 기초 노령연금인가 노인연금인가가 또 32만 5천 원에서 이제 40만 원대로 이제 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계산했어. 지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 80만 원 정도 받으면은 달러로 한 620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수입과 이제 변동성 있는 수입과 이런 것이 조금 이제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 일하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월 수입이 한국에 만약에 제가 있게 되면은 한 4,300. 미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또 이제 또 좀 그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게 수입이 있으니까 월 한 7,300 정도 이제 수입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젊은 부분들은 이제 연금이 없잖아. 일을 한 기록이 별로 아직 없고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이제 그 차이가 이렇게 조그맣게 식당에서 일을 해도 좀 차이가 나. 자, 그래서 현재 그러면은 그 저의 지출 내역을 좀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은 집 월세 이제 이거는 이제 LA에 계신 분하고 이제 그 아이템을 이제 같이 한 거예요. 집 월세는 없지. 뭐 차에서 하니까 집 없어.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현재까지 그 6년 동안 차박 생활하면서 캠핑장 들어가서 캠핑비라고 돈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캠핑비는 제로야. 여태까지 한 번도 캠핑장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차 할부금은 뭐냐면은 차를 갖고 올 때 이제 다 현금으로 사버렸으니까 차 할부금도 지금도 하나도 없어. Nothing. 그 다음에 이제 차 보험은 제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차를 배에 실을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 포트랜드에 와가지고, 보험을 안 들고, 그냥 여기 요 근처에 있는 도서관이나 뭐, 목욕탕이나 여기 이제 일자리를 요 다 인근 한 5km 반경 내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아직 안 사고 있어. 일부러 안 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예전에를 진짜 기억을 해보게 되면은 남미 쪽을 다닐 때는 이제 월 한 10불 정도 보험료가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빌어먹으려면 멕시코에서 한 150불 정도 한 달에 들어간 것 같아. 지나가는데. 그래서 좀, 그거 좀 있었고, 실제로는 뭐, 저는 거의 보험료도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이제 돌아다니니까 이제 주유비야. 주유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여기 요 근처에 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 주유를 해요. 한 번에 한 40불 정도. 그래서 주유비도 뭐 100불이면은 그린어프야. 넉넉해요. 그 차 이제 또 식비를 들여다보면은 뭐 한 100불 정도 쓴 거 아니에요. 넉넉 잡고 내가 해놓은 거 자세한 건 이제 다음 섹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지난 6년 동안 그 외식비라고는 뭐 한 번도 거의 쓴 적이 없어. 예전에 그 니카라구아에서 이제 국경 넘어가다가 주머니에 이제 현지화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국경에서 남은 한 5달러 정도를 가지고 길거리 좌판 좌대에서 뭐 좀 사 먹었던 거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외식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그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아주 부끄럽지. 그리고 이제 통신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뭐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를 하려면은 그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인증을 하는 이제 텍스트 메시지가 이제 국내외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저도 이제 비상시 또 전화번호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통신비는 월정 그 액으로 3달러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5달러냐면 이제 가끔가다 텍스트 문자가 날라오거나 내가 여기서 또 외국으로 또
단문 메시지 같은 걸 이제 발송을 해야 될 때 그래서 넉넉 잡고 또 통신비 5불이면은 한 달을 또 버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통신은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카카오톡이나 왓츠앱으로 다 하고 실질적으로 제 휴대폰으로 들어올 만한 그 전화는 뭐 눈을 씻고 봐도 없어. 뭐 다 관계가 이제 떠나가고 나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올 전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신비가 엄청나게 안 들어가는 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비도 당연히 제로지. 지금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아파트 단지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오는 프리 액세스 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이제 인터넷 쓰고 지금 업로딩하고 이러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뭐 저는 여태까지 여행을 하면서 뭐 심카드를 사본다든지 뭐 그런 적이 추억에도 없어. 다 무조건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공공 와이파이 쓰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틸리티를 보게 되면은 저는 뭐 전기는 배터리로 다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이제 배터리가 좀 로우하다 이제 그러면 또 가서 전기를 또 동량을 다녀요. 전기 동량을 해가지고 충전을 하고 물론 이제 여행을 다니면은 뭐 쓰는 양에 비해서 충전하는 양이 원체 많기 때문에 굳이 전기 동량을 다닐 필요는 또 사실 없어. 그렇죠. 이제 거기다가 뭐 쓰레기 뭐 내가 쓰레기를 냅니까? 뭐 물값을 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틸리티비도 집에서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제로야. 아무것도 없어.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은 뭐 저기 뭡니까 그 해외 다닐 때도 없었고 저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메디케어라고 저소득층에 주는 이제 기본 그리고 스테이트에 주는 이제 기본 보험료만 받고 있고 뭐 대수술이 있다든지 뭐 암이 걸렸든지 이런 거는 미국도 다 돈을 내야 돼. 그래서 돈 상당히 많이 내야 되고 그걸 커버를 하려면은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없어. 그게 없어서 좀 몸이 불편하거나 아직은 좀 싱싱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또 한국에 들어가서 좀 쉬든지 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건강보험으로 나가는 돈도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면은 월 지출이 한 달 생활비가 한 200불. 이면 충분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한국에 간다. 그러면은 한국에 이제 기름값이 비싸잖아. 그리고 또 여행을 다녀야 되고 거기다 이제 또 식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식비는 한국에 가면은 뭐 이마트나 무슨 뭐 그런 데는 안 가. 그런 데는 안 가. 다 먹고 사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데서 뭐 비싸게 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에 실링을 딱 쳐놨어. 나는 500불 이상 절대 안 쓴다. 미국에서 200불이다. 라고 딱 정해놨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그 가계부를 집어열 때 이게 이제 과한 돈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벌써 마음에서부터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딱 결산을 해보면 항상 그 밑에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의 그 최대 지출 목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지출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축이 되죠. 저축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을 경우에는 약 한 이제 수입과 지출을 빼게 되면은 7,000불 정도를 세이브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 가면은 이제 또 이제 수입원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한국에서 봤을 때는 한 500불 정도 지출이 있다 치면은 한 3,800불 정도, 한 500만 원 정도 매달 저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제 아까 내가 LA 분하고 말씀드렸잖아. LA에 사시는 분은 큰 집에 넉넉하지 외식도 하고 뭐 차도 2대 굴리고 다 하셔 보기에 아주 노멀해. 근데 나는 굉장히 좀 한평살이에 살고 쪼그라들어 살거든. 근데 이제 두 생활을 이렇게 아주 극과 극을 대비를 해보면은 뭐 극과 극도 아니지 내가 좀 극이죠. 그런데 저기는 거의 생활비가 2,000불 이상씩 한 250만 원 이상씩 매달 적자가 나는 거야. 근데 나는 한평에 살고 안 먹고 위험에 노출되어 살고 줄이고 사는데 이게 뒤집어서 보면은 그 수입은 대충 비슷하다고 내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나는 저축액이 이 적게는 한 900만 원, 한국 돈으로 9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사이에 매달 흑자 인생을 산다 이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1년이면 6천이고 10년이면 6억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억을 세이빙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10억 이상을 벌어야 돼. 그래야 뭐 세금 내고 뭐 경비 떨고 그래서 6억을 장사라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6억을 남기려면 10억 이상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이제 스스로 위로를 하고 살지만 좀 힘들고 오늘도 추워.
지금 바깥의 온도가 3도야. 영상 3도. 실내는 18도. 그러니까 좀 썰렁하죠. 사는 게 좀 썰렁해. 하지만 왜 이렇게 사느냐 하는 얘기는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도 말이죠. 저처럼 이렇게 미니밴에서 사시는 미니밴이 아니라 밴 라이프라고 그러죠. 이렇게 집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길거리에서 텐트 말고 이렇게 이 뭡니까 차에서 사시는 분이 그냥 통계 추측치에 의하게 되면은 약 한 45만 대의 차량이 길 위에서 산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이제 주민들이나 이제 주위분에 노출이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개념이죠. 스텔스라고 그래가지고 창문만 잘 닫어. 그래서 밖에서 보게 되면은 유리창에다 막 반짝이 유리를 해놓고 위에다 에어컨 달고 그러면은 자기 혼자 바깥에서 유리창으로 자기가 안 보인다고 스텔스가 아니야. 그건 꼭 뭐가 아니냐면 지렁이가 말이지 다가리 밟고 있고 꼬리는 내놓으면 그 지렁이인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완전히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밖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내가 여기서 차박을 하면서 보이지도 않아야 되고 또 그리고 이게 도해지를 가든 산에 가든 사막에 가든 정글에 가든 살아남았고 아무도 여기 사람 있는 걸 몰라야 이가 진정한 스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그냥 뭐 딱 보면 저거 아이고 위에다 지붕 위에다 뭐 싣고 다니고 또 위에 뭐 다 뒤 트렁크 열고 앉아가지고 뒤 트렁크에서 또 밥 해 먹고 그러면 그냥 다 알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의 50만 대에 가까울 정도의 사람들이 이 길거리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뭡니까 여기 추운 내 위에 있는 시애틀, 여기 포틀랜드,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이제 이름은 뭐냐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똥의 도시라 그래. 뭐 하도 그 사람들이 똥오줌을 그냥 저기 그 차이나타운 그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가면 똥오줌 그냥 질비해가지고 막 그냥 아침마다 그 똥 청소하는 그 특수 부대들이 있어. 근데 그거 갖고 스프레이로 청소하고 다니고 또 똥 싸고 또 그러고 다녀. 그러니까 뭡니까 샌프란시스코 베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LA 그런데 가면 LA는 완전히 그 홈리스들의 천국이지. 그 스키드로 오라는데 그 LA 다운타운 바로 뒤에 하고 비니스라고 그래가지고 저 LA 그 태평양 만에 가게 되면은 거긴 끔찍할 정도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필라델피아라고 그 옛날에 독립선언 있고 저 동부에 가는 거나 그 버지니아 산 쪽하고 웨스트 버지니아 이런데 가게 되면은 야 이게 천조국 미국인가 할 정도로 끔찍해. 우리나라라고 또 안 그러나 대한민국 가면 강남 스타일 하지만 또 강남 뒤쪽에 가게 되면 또 어디야 어디야 그 구룡마을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또 다 그 양지가 있고 이제 음주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그건 이제 일상적인 건데 참 이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서울에서 살고 또 지방에서 하여튼 자오전에 매일매일의 생업에 바쁘시지만은 나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저 멀리 태평양 너머에서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거야. 미국 사정도 아주 워낙 안 좋아. 그 예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의리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다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아메리카 퍼스트야. 이 미국이 옛날에 안 그랬거든. 굉장히 그럴까 한국에 전쟁이 나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어 예전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도로. 요즘에 우크라이나 돕나? 안 돕지. 안 돕는다고. 그냥 줄 것만 딱 주고 안 해. 그 정도로 왜 그렇게 하냐면 미국이 빈곤해졌거든. 내부로도 속이 써. 그러면 중국을 봐봐. 중국의 요즘 부동산 경기에 중국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은 중국 그 공산당 밑에서 그 말이 아니지 정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일본이라고 잘하면 일본은 이미 부동산 몰락으로 인해 가지고 벌써 몇십 년째야 지금. 이제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 한국도 지금 가계대출 끔찍하지. 1인당만 6천 몇만이니까 내 식구면 2억 5천이 빚이야. 거기다가 나라 또 누구야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50조 원인가 또 적자가 났대나 공공기관 가스비 생각을 해봐.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직장 없지 또 잘 사는 사람도 잘 살아요. 자 이제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한국에 있을 때 안녕하십니까
나도 이제 내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 생각을 한 게, 야, 지금 이제 내가 40대도 아니니까 뭐 이제 돈을 더 벌 수도 없고, 큰 돈 벌 수도 없고, 이제 때는 다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을 하다 보면은 장기간 여행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건전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길에서 내가 납치를 당할 수도 있고 랜섬을 당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또 그 우리 이제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들어 누우면은 또 이제 큰 일이고 또 내가 또 신체적으로 차가 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수입 가지고 어떤 그 작은 그 고정된 수입만 가지고서 롱텀으로 여행을 한다는 거는 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내가 시큐리티 안전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스트레스를 하느냐도 얘기도 들었지만 왜 오버랜딩을 하고 장기 여행을 하려면 중요한 거냐면 재정적인 안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자기 어떤 신체적인 거 건강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거지만 공통적으로 재정적인 안정도를 가지고 여행을 해야 돼.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 하면 돈 번다 그러지만 여행처럼 유튜버 잘 안 되는 데가 없고 또 저처럼 이렇게 나이 먹고 뭐 이렇게 여자도 아닌데 뭐 그런 거 갖고서 수입이 된다고 의존해가지고 과감하게 나오시면은 그 위험 요소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꿈꾸는 오버랜딩을 이렇게 완성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긴 얘기지만 한번 결론을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다음번 이 마지막 챕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오버랜딩 하시는 분들이 이 재정적인 스테빌리티, 재정적인 안정도를 잘 기획을 하고 하시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 챕터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하시는 이제 60세 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94세쯤 되셨을라나 그 양반이 우리 아버님하고 거의 나이가 연배가 같으시던데 지금 이제 그 양반이 워낙 이제 60세부터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좋은 회사를 골라가지고 자기 어떤 철학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해서 아주 성공적인 투자가로서 아주 많이 알려져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약간 이제 이제 점심을 이제 자기하고 점심하는 시간을 갖다가 경매를 올려요. 그럼 대개 이제 시작이 100만 달러 한 10억, 13억부터 이제 내야 돼. 1시간 정도 식사 같이 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질문을 받아. 그럼 이제 이거 대부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요? 그래서 상당히 좀 직선적이지. 이제 그 양반 그런 데 대해서 대답을 잘 안 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해서 이제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이제 몇 가지를 가르쳐 준 것 중에 내 이제 인생을 바꾸고 이 오버랜딩을 준비하는데 아주 귀감이 됐던 이제 몇 가지 말씀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항상 그 렘마라 그러죠. 마음속에 깊이 갖고 있는 말 3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눠보고 싶었던 것이 이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불황은 또한 기회이다. 이게 너무 간단해. 위기가 꼭 기회다. 뭐 이런 말하고 똑같아. 근데 이거 말을 또 다시 얘기하면 역경은 기회이다. 이게 또 나한테 이제 나는 어떻게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느냐면은 이거 이렇게 추운 데서 살고 이렇게 한평에 사는 거 정말 힘들어. 정말 힘들어요.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이런 역경이 나에게 더 길고 더 안정적인 오버랜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라는 그거로 나는 해석을 해서 이 말을 마음속에 이제 가지고 있어. 워렌 버핏이 하신 말씀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제일 안전한 투자는 절약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거 식사 때 좀 물어봤어. 이거 버핏 회장님, 이거 돈을 말이지 한 5% 정도의 아주 안정적인 수입을 내려면 어떤 주식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 근데 이 양반이 그 아주 쉬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야, 집에 돌아가가지고, 너의 생활을 줄일 수 있는 거를 줄여봐라. 아무리 어떠한 사람이라도 5% 정도의 쓰레기는 집에 갖고 산다. 이게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도 안 바꿔도 되는데, 10년을 가도 잘 통하는 건데 새로운 거 나오니까 한번 바꿔봐.
옆집 아줌마가 또 뭐 이상한 또 말이지 그 뭐 가방 들고 다니니까 나도 한번 사봐. 그 가방이 없어서가 아니야. 또 사. 그래서 집이 말이지 집은 커. 2베드룸, 3베드룸 되는데 창고를 열어보면 1년에 한두 번도 쓸까 말까 하는 것들이 다 돈을 지불해서 집에다 가득 들여놓고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자기의 욕망부터 절제를 해라. 그 집에 돌아가면은 다 뒤져보면 5%를 줄일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30%도 줄이고 40%도 줄여서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돈 싸들고 어디 남의 돈 어디 가서 5% 10% 투자나 투기를 해가지고 더 벌 수 있느냐 거기에 목을 거는 것보다 자기 생활을 돌이켜서 딱 해서 보면은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거부터 청소를 하게 되면은 매달 최소한 5% 정도의 나갈 지출을 빼게 되면은 수익이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아시게 돼 있지만은 아들과 같은 빌 게이츠하고 아버지와 같은 워렌 버핏 둘이 그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은 아주 그런 면에서 사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돈을 벌어서 다 도네이션 하잖아. 두 번째는 뭐냐? 제일 안전한 투자는 절약이야.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자, 마지막은 이제 뭐냐면 돈을 진짜 모으려면은 내부의 욕망을 제어하라.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 있어. 그 욕망을 제어하라.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자기가 실천했던 어떤 고거를 테마로 해서 자기가 실천했던 어떤 뭐라 그럴까 실사례를 얘기한 적이 있어. 그래서 워렌 버핏은 예전에 젊은 날에 $10를 쓰는데 10분을 생각을 했대. 그리고 $100를 쓰는데 1시간을 고민을 하고 $1000 이상의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일주일 내내 고민한 거야. 이걸 살까 말까, 뭐 더 싼 게 없나, 이거 내가 꼭 사야 되나를 자기가 마음에다 정해놓고 10달러는 10분, 100달러는 1시간, 1000달러 이상, 즉 1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한 달 내내 고민을 해. 그럼 반드시 어디선가 싼 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구입처가 생기거나, 그리고 이제 또 며칠 지나면 그거 안 사도 되겠네 해서 자기의 욕망이 물러가거나 등등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마음의 공식을 정해놓고 그거를 해서 많은 욕망을 절제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제 지출을 막아서 자기의 그 에셋, 자산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책에다 쓰시고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어. 나는 이제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많아.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절에도 가시고 성당도 가고 교회 가시는 분 많아. 가면 좋은 말 많아. 좋은 말 많아. 나쁜 말 하나 도둑질하는 얘기 절대 안 가르쳐. 그 좋은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라도 자기 생활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의 레마 하나의 어떤 그 주제로 딱 삼고서 그 실천을 했을 때 거기서 힘이 나타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런 이제 긴 얘기를 한 거는 오버랜딩을 하실 때 이 재정적인 안정도를 가져서 얼마나 들까를 걱정을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서바이벌 하고,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 많이 비울수록 많이 들어와. 근데 마음이나 이 쓰레기가 많이 주변에 있게 되면은 새 것도 안 들어오고 또 채워봐야 별별 일 없고 또 뭐가 지저분한 게 많으면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우기를 원하면 비워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선이었습니다.